시작하자마자 팩트부터 받겠습니다. 유튜브에 볼린저 밴드의 제대로 된 사용법 강의 영상은 없습니다. 단 하나도 없어요. 썸네일이랑 제목은 자극적이죠. 근데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다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볼린저 밴드 하단에서 매수하고 상단에서 매도하시죠? 그거 완전히 잘못된 매매법입니다. 10명 중 10명이 약속이라도 한 듯이 이 말만 해요. 그리고 조금 다른 건 볼린저 밴드의 RSI를 조합하면 됩니다. 이것도 보셨죠? 오, 지표 조합 좀 있어 보이는데 이런 느낌 들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볼린저 밴드는 변동성을 보는 지표예요. 상단과 하단으로 가격의 범위를 잡아주죠. RSI는 상대 강도 지수예요. 가격이 오르는 힘과 내리는 힘 중에 어느 쪽이 더 센지 그 강도를 재는 지표죠. 네, 둘의 계산 수식은 분명 달라요. 근데 결국 보려는 건 똑같아요. 지금 과매수냐 과매도냐 이거 보겠다고 쓰는 지표들이에요. 그럼 이 둘을 조합한다는 게 뭐예요? 똑같은 걸 보려고 만든 지표 두 개를 굳이 같이 켜서 보는 거죠. 안경 쓴 상태에서 그 위에 안경을 하나 더 쓰는 거죠. 안경 두 개 겹치면 안경이 현미경이 되나요? 그런다고 뭐가 달라지죠? 결국 다 똑같습니다. 틀렸다고 지적은 하는데 정작 알맹이가 없는 거죠. 그래서 넌 뭐라고 떠들려고 이렇게 폼을 잡냐? 지금 이 생각하셨죠? 볼린저 밴드를 만든 존 볼린저라는 사람이 이거랑 같이 봐야 제대로 보인다며 직접 만들어준 지표가 있어요. 바로 볼린저 밴드 %B입니다. 그리고 다들 오해하시는 게 하나 있는데 존 볼린저 아직 살아계신 분이에요. 볼린저 밴드도 무슨 옛날 옛적 화석 지표도 아니고 심지어 이분 작년에 한국 와서 토스 강연까지 하고 가셨어요. 아무튼 볼린저 밴드의 진짜 사용법 오늘 영상 하나로 끝내드리겠습니다. 매매법에 사용될 지표를 먼저 추가해볼까요? 차트 위쪽 지표 버튼을 누르고 볼린저 밴드를 검색해주세요. 그럼 볼린저 밴드 지표와 볼린저 밴드 %B 이렇게 두 개를 추가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지금 보고 계신 트레이딩뷰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쓰시는 거래소나 증권사 HTS에도 다 있는 지표예요. 그러니 영상 보시는 분들도 지금 똑같이 따라해서 추가해 보시면 됩니다. 자, 두 개 다 넣으셨으면 먼저 볼린저 밴드부터 짧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볼린저 밴드는 가격의 변동을 위아래로 선으로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먼저 가운데 중심선은 20일 이동평균선으로 최근 20일간 가격의 평균입니다. 그리고 이 중심선 기준으로 위쪽 상단 밴드는 표준 편차 플러스 2로 그려지고 아래쪽 하단 밴드는 표준 편차 마이너스 2로 그려집니다. 표준 편차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습니다. 평균에서 가격이 얼마나 멀어졌는지 그 거리를 재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값을 바꾸면 밴드 모양도 같이 달라집니다. 직접 한번 볼까요? 먼저 1로 바꿔볼게요. 어때요? 밴드가 확 좁아지죠? 가격이 밴드 밖으로 수시로 튀어나오는 게 보이실 겁니다. 표준 편차 1의 밴드 안에 머무를 확률은 약 68%. 너무 자주 벗어나서 오늘 설명드릴 매매법에는 적합하지 않은 값이에요. 이번엔 3으로 올려볼까요? 밴드가 확 벌어지면서 가격이 거의 밴드 안에만 머물죠. 표준 편차 3의 밴드 안에 머무를 확률은 약 99%. 숫자만 보면 좋아 보일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가격이 밴드에 닿는 일 자체가 드물어요. 그만큼 매매할 타점도 거의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좁지도 넓지도 않은 기본값 2를 가장 많이 씁니다. 가격의 약 95%가 이 안에 들어오는 가장 균형 잡힌 값이에요. 오늘 영상도 이 기본값 2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는 이런 분도 계실 거예요. 아니, 매매법만 알려주면 되지 뭘 이런 것까지 풀어서 설명하냐. 근데 지표라는 게 기본 개념을 좀 알고 쓰셔야 제대로 써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 속는 셈 치고 오늘 한번 끝까지 따라와 보시길 바랍니다. 볼린저 밴드 지금처럼 딱 이런 차트만 놓고 보면 정말 좋은 지표가 맞습니다. 보세요. 하단 라인에 닿았을 때 매수하고 상단 라인에 닿았을 때 매도하고 이렇게만 했어도 이 횡보 구간 그냥 싹 다 발라먹었겠죠. 근데 볼린저 밴드 매매는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먼저 첫 번째, 지금이야 이렇게 다 그려진 차트니까 어디가 지지고 저항인지 딱 보이죠. 근데 실시간으로 그려지는 차트에서는 이 자리에서 지지가 나올지 그냥 뚫리고 갈지 미리 알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차트를 함께 보면서 지지 저항을 한번 파악해 볼까요? 지금 보시면 밴드 상단을 살짝 돌파했다가 눌림이 나오면서 다시 안으로 들어온 상황이에요. 여기서 다음엔 어떤 움직임이 나올 것 같으세요? 눌림이 이어지면서 밴드 하단까지 쭉 내려왔네요. 그럼 이번엔 밴드 하단에서 지지받는 양봉이 나왔습니다. 여기서는 어떻게 될까요? 깔끔하게 지지받고 상단 부근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안으로 눌리면서 음봉이 나왔어요. 이번엔 어떨 것 같으세요? 살짝 눌리는가 싶더니 중심선 부근에서 계속 치고 올라가면서 아예 추세가 이어져 버렸습니다. 보셨죠? 밴드에서 지지 저항이 나올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볼린저 밴드로 추세 매매를 할 때 나와요. 볼린저 밴드에는 밴드가 좁아지는 수축 구간과 넓게 벌어지는 팽창 구간이 있어요. 밴드가 좁아지는 수축 구간은 가격이 평균 근처에서 횡보하는 자리고, 밴드가 확 벌어지는 팽창 구간은 한쪽으로 추세가 나오는 자리예요. 이렇게 좁아졌다 벌어졌다 하는 건 아까 말씀드린 표준 편차 때문이에요. 횡보할 땐 가격이 평균 가까이 모여 있으니 밴드가 좁고, 추세가 나오면 평균에서 확 멀어지니 밴드도 그만큼 벌어지는 거죠. 근데 이런 영상 보셨을 거예요. 이 수축과 팽창으로 진입 타이밍을 잡을 수 있다. 이건 미리 말씀드릴게요. 불가능합니다. 자, 같이 한번 보시죠. 지금 가격이 횡보하면서 밴드가 좁아진 상태죠. 여기서 가격이 아래로 쭉 빠지면서 밴드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여기서 가격이 어디로 갈까요? 밴드가 아래로 벌어졌으니 더 빠져야겠죠. 근데 가격은 아래로 빠지지 않고 방향을 위로 확 틀더니 상승 추세가 쭉 이어져 버립니다. 보셨죠? 밴드가 수축했다가 팽창과 함께 추세가 나오긴 합니다. 근데 그 추세가 어느 쪽으로 이어질지는 결과가 나와야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축 다음에 팽창과 함께 추세가 나온다. 이런 단순한 공식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볼린저 밴드 매매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가장 빡치는 순간이 밴드를 타고 아래로든 위로든 추세가 터질 때죠. 근데 이걸 그 순간에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이런 구간을 걸러내려고 존 볼린저가 직접 만든 지표가 볼린저 밴드 퍼센트 B예요. 그럼 오늘의 두 번째 지표, 볼린저 밴드 퍼센트 B 이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얼핏 보면 RSI처럼 생겼죠. 근데 퍼센트 B 지표는 가격이 볼린저 밴드에서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수치로 보여주는 지표예요. 가운데 이 선은 0.5선으로 볼린저 밴드의 중심선이에요. 아래선은 0선으로 볼린저 밴드의 하단이고, 윗선은 1선으로 볼린저 밴드의 상단입니다. 그렇다고 이 BB%B로 밴드 상단 하단에 딱딱 맞춰서 매매하는 건 아니에요. 아랫선과 윗선을 이탈하거나 돌파한 자리는 밴드 기준으로는 상하단을 뚫은 자리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노리는 건 이렇게 자주 닿는 자리가 아니에요. 가격이 평균에서 극단적으로 벗어나는 자리죠. 그래서 0선, 1선보다 더 바깥에 파란 선을 하나씩 더 그어줍니다. 아래로는 마이너스 0.2, 위로는 1.2. 이 파란 선 기준으로 보면 흰색 선은 그렇게 여러 번 닿았는데 파란 선까지 극단적으로 벗어난 자리는 딱 3군데 뿐이에요. 이제 차트와 함께 보면서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가격이 볼린저 밴드 하단 부근이죠. 퍼센트 B를 봐도 아래쪽에 위치한 게 확인됩니다. 근데 진입 조건은 파란 선에 닿을 때니까 여기서는 진입을 하시면 안 됩니다. 밴드 하단에서 살짝 반등이 나왔으나 이전 저점을 깨버리는 하락이 나왔습니다. 아까 여기에서 매수를 했다면 이렇게 손절이 나가는 자리였던 거죠. 이번엔 밴드를 타고 올라가다 상단을 돌파하면서 위쪽 파란 선에 닿았습니다. 지금 상황은 극단적으로 상승이 나온 자리임과 동시에 매수세가 강한 자리죠. 그래서 진입은 밴드 안으로 다시 들어올 때 준비하시면 됩니다. 가격이 밴드 안으로 들어오면서 음봉 캔들이 2개 연속 나왔습니다. 여기가 바로 매도 타이밍 자리입니다. 손절은 밴드를 돌파하면서 생긴 고점으로 잡아주시고, 목표가는 손익비 1대2로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하락이 나오면서 설정한 목표가를 터치했으니 익절해 줍니다. 익절한 구간을 보시면 파란 선 터치가 확인되시죠? 여긴
아까와 마찬가지로 극단적으로 하락이 나온 자리임과 동시에 매도세가 강한 자리죠. 그래서 진입은 밴드 안으로 들어올 때 준비하시면 됩니다. 가격이 옆으로 밀리면서 밴드 안으로 들어왔고 양봉 캔들이 2개 연속 나왔습니다. 여기가 바로 매수 타이밍 자리입니다. 손절은 밴드를 이탈하면서 생긴 저점으로 잡아주시고 목표가는 손익비 1대2로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진입 이후 상승이 나오면서 설정한 목표가를 터치했으니 익절해 줍니다. 단순히 밴드만 보고 해석해서 진입했다면 이렇게 아래쪽으로 밴드를 타면서 눌림이 나오는 자리에서 손실을 보게 되는데 지표 조합을 사용해서 이런 구간에서의 매매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한 구간만 보면 아쉬우니 다른 구간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구간은 밴드가 좁아진 상태에서 가격이 횡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건을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이 올라오면서 상승이 나왔고 위쪽 파란 선을 터치했습니다. 자,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파란 선을 터치했으니 매도 준비를 하고 밴드 안으로 들어오면서 음봉이 2개 연속으로 나올 때 진입하면 되겠죠. 근데 이번엔 바로 눌리지 않고 가격이 한 번 더 올라가고 나서 한참 뒤에야 음봉이 연속으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파란 선을 터치하고 나서 늦게 조건을 갖추면 여기서는 진입을 하지 않습니다. 파란 선을 터치하고 캔들 5개 이내로 반응이 나오지 않는다는 건 아직 힘이 살아있다는 신호이기도 하니까요. 근데 이 자리는 파란 선을 터치하고 나서 9개의 캔들이나 지나서 음봉이 연속으로 나왔죠. 그래서 여기서는 진입이 안 되는 거예요. 진입은 못했는데 가격은 상단에서 저항받고 쭉 빠지면서 크게 하락이 나와버렸네요. 이러면 좀 억울하긴 한데 지표 매매법은 기준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 보는 게 바로 다이버전스입니다. 다이버전스란 가격과 지표가 서로 반대로 움직이는 현상이에요. 가격은 추세를 이어가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 힘이 빠지는 걸 지표가 미리 잡아내는 신호죠. 먼저 상승 다이버전스. 가격의 저점은 더 낮추는데 지표는 오히려 저점을 높이고 있죠. 떨어지고 있는 힘이 빠지고 있다는 거라 곧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신호예요. 하락 다이버전스는 가격은 고점을 더 높이는데 지표는 고점을 낮추고 있죠. 오르는 힘이 빠지고 있는 거라 곧 하락이 나올 수 있다는 신호고요. 그럼 지금 구간을 보시면 가격의 고점은 높아지는데 지표의 고점은 낮아졌죠? 바로 하락 다이버전스가 확인되는 자리였던 거예요. 볼린저 밴드만 봐서는 이걸 알 수 없지만 퍼센트 B에서는 지금처럼 다이버전스 움직임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다이버전스를 확인했다면 이렇게 크게 빠지는 자리를 놓치지 않고 잡을 수 있었겠죠. 지금까지 설명드린 볼린저 밴드와 퍼센트 B를 조합한 매매법 원리만 보면 어렵지 않으시죠? 파란 선을 터치하고 밴드 안으로 들어오고 캔들 2개가 확인되면 진입. 근데 문제는 실시간으로 그려지는 차트예요. 파란 선 터치, 밴드 안으로 진입, 캔들 5개 이내에 연속된 캔들 2개 확인. 이걸 매번 눈으로 따지는 게 생각보다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조건들이 갖춰지면 자동으로 매도 타점을 띄워주는 지표를 만들었습니다. 바로 자동밴드 지표입니다. 지표 보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말씀드린 매매법 조건이 갖춰지면 지금처럼 화살표로 표시가 나옵니다. 푸른색 화살표는 매도 신호, 핑크색 화살표는 매수 신호예요. 이 지표만 있으면 조건을 매번 눈으로 따질 필요 없이 신호가 뜨는 자리만 보고 진입하시면 됩니다. 특히 빠르게 움직이는 단타에도 이 매매법을 적극적으로 쓰실 수 있죠. 그럼 트레이딩뷰 리플레이 기능을 사용해서 비트코인 5분봉 차트에서 함께 매매해 보겠습니다. 자동 밴드 지표는 진입 타이밍을 알려주긴 하지만 그 신호가 나온 구간을 해석해서 사용하면 시너지가 확 올라갑니다. 지금은 밴드 하단이긴 한데 아직 파란 선을 터치하지 않았죠. 그러니 여기는 아직 손대면 안 되는 자리예요. 자, 매수 신호가 떴습니다. 구간을 보니 밴드 하단을 따라 내려가면서 파란 선을 터치하고 밴드 안으로 쏙 들어오면서 양봉 캔들이 2개 연속 나왔네요. 매수 조건 제대로 갖춰졌습니다. 신호에 맞게 매수에 진입하겠습니다. 손절은 밴드 하단을 이탈하면서 생긴 저점으로 잡아주고 손익비는 1대2로 잡아줍니다.
밴드를 타고 쭉 오르다가 매도 신호가 떴습니다. 목표가까지는 조금 남았지만 반대의 신호가 나온 만큼 우선 여기서 입절해줍니다. 타점은 또 나오니 손실을 안 본 걸로 충분합니다. 매도 신호가 나온 곳을 살펴보면 상단 파란 선을 터치하고 밴드 안으로 들어오면서 음봉 캔들 연속 2개, 매도 조건이 갖춰졌죠. 신호에 맞게 매도에 진입하고 손절은 밴드를 돌파한 고점, 목표가는 1대2로 잡아주겠습니다. 근데 진입하자마자 가격이 그대로 위로 치고 올라가면서 손절이 나가버렸습니다. 이렇게 손절이 나가는 거 극도로 싫어하시는 분들 많죠. 근데 우리가 차트를 공부하고 매매법을 공부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딱 하나, 손절은 짧게, 입절은 길게 가져가려고 하는 거예요. 특히 5분봉은 타점도 많고 손절 한 번에 멘탈 흔들릴 필요 전혀 없습니다. 다음 타점 가보죠. 밴드를 타고 상승이 이어지다가 밴드 안으로 들어오면서 매도 신호가 떴습니다. 근데 구간을 보니 좀 이상하죠. 파란 선을 터치하고 7개 캔들이 지나고 나서 눌림이 나왔어요. 우리 기준인 5개를 넘긴 자리입니다. 근데 지표엔 신호가 떴네요. 자동 밴드는 캔들 10개까지는 추세 강도까지 같이 계산해서 좋은 자리라고 판단되면 신호를 주거든요. 그러니 지표 신호에 맞게 매도에 진입합니다. 손절은 어디로 잡아야 할까요? 네, 밴드를 돌파하면서 생긴 고점이겠죠. 손익비는 똑같이 1대2. 눌림이 나오면서 목표가에 딱 도달했으니 여기서 입절해줍니다. 밴드를 타고 눌리다가 매수 신호가 나왔습니다. 볼린저 밴드 매매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렇게 밴드를 타고 추세가 이어지는 구간을 피하는 건데 이걸 지표가 알아서 걸러주니까 진짜 편하죠. 구간을 보니 파란 선을 터치하고 밴드 안에서 양봉 캔들 2개, 조건이 깔끔하게 갖춰졌습니다. 밴드 이탈 저점을 손절로 잡고 매수에 진입해줍니다. 목표가는 말 안 해도 아시죠? 1대2. 이후 쭉 상승이 나오면서 목표가에서 깔끔하게 입절해줍니다. 진입한 구간을 멀리서 살펴보겠습니다. 총 4번 매매를 진행했고 한 번 손절을 제외하면 전부 입절로 마무리됐습니다. 방식은 전부 똑같아요. 지표에 신호가 뜨면 진입하고 그때 형성된 저점이나 고점에 손절을 잡은 뒤 목표가는 손익비 1대2로 설정해주면 끝입니다. 쉽죠? 참고로 매도 신호는 차트를 계속 들여다보면서 기다리실 필요 없이 알람 설정이 가능합니다. 알람을 걸어두면 신호가 뜨는 순간 휴대폰으로 바로 알려줘요. 매수든 매도든 자리가 나올 때마다 알림이 울리는 거죠. 설정도 간단합니다. 지표를 추가하신 다음에 단축키 Alt A를 눌러주세요. 조건에서 자동 밴드를 선택하시고 돌파를 어떤 함수 호출로 변경한 뒤 생성을 눌러주면 끝입니다. 이제 차트를 계속 안 보고 있어도 진입 자리를 놓칠 일은 없는 거죠. 오늘은 볼린저 밴드의 아버지 존 볼린저가 직접 만든 %B 지표 그리고 그걸 활용한 매매법까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자동 밴드 지표와 차트 기본 개념을 정리한 전자책을 구독자분들께만 무료로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신청하실 분들은 댓글에 자동 밴드라고 남겨주시고 고정 댓글 링크로 신청해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